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스공사 채용 담당자 신현호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설명회는 저희 한국가스공사 기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요. 이어서 채용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가스공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1983년도에 설립된 40년의 역사를 가진 회사로 천연가스를 도입해서 필요한 곳으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통한 공사의 자체 수입액이 8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일반 현황은 보시는 것처럼 22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50조, 영업이익은 2조 4,634억 원이었고요. 네, 우리나라 1,999만 세대에 천연가스를 공급해서 22년 연말 기준으로는 천연가스 보급률 약 85.4%를 달성하는 등 이런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우리 공사의 구체적인 사업 분야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가스공사 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의 제 11조 1항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사업 분야가 나와 있는데요. 네, 전국의 천연가스 공급이라는 저희 공사의 설립 목적에 맞춰서 도시가스의 제조 공급 그리고 가스 공급망의 건설 운영 등이 기본적인 저희 사업 분야이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과 이제 액화 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등 보시는 것처럼 천연가스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체계는 보시는 것처럼 상류, 중류, 하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상류 부문은 저희가 해외로부터 천연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이어서 중류 부문은 저희가 생산한 천연가스를 국내로 들여와서 저희 천연가스 저장 탱크에다가 저장하는 작업을 중류 부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 안에 액체 상태로 저장되어 있던 천연가스를 다시 기체로 만들어서 필요한 곳으로 송출하는 것을 이제 하류 부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하류 부문이 저희 회사의 메인 사업이었는데요. 네, 현재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해외 사업 확장을 통해서 상류와 중류까지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네, 공사 소개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은 가스공사의 공사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3년도에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 및 복리 향상이라는 이런 공적 미션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국내 최초 LNG 도입을 시작하였으며 96년도에는 인천 생산기지의 준공, 99년도에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도에 본사를 대구의 동구에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해서 지금은 대구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고요. 2019년 제주도의 LNG 본부 준공까지 이루면서 공사 설립 후 지금까지 약 4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공사의 조직도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내에 보시는 것처럼 7개의 본부와 24개의 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14개의 사업소가 있는데요. 네, 입사하시게 된다면 배치 상담을 거쳐서 본사에서 근무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국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전국에 걸친 우리 공사의 사업장 현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는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배를 통해서 들여오기 때문에 평택, 인천, 통영, 삼척, 제주에 이렇게 5개의 기지본부가 위치해 있고요. 네, 그리고 LNG를 전국으로 분출하는 각 지역의 거점으로서 서울, 경기, 인천, 전북, 강원 등등 총 9개의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여기 경기에 위치한 가스 연구원도 있고요. 예. 다음은 저희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사업 현황입니다. 총 13개 국가에서 23개의 사업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국내외 한국가스공사 직원 약 4천여 명의 직원 중에서 한 60여 명 이상의 분들이 해외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공사에 입사하시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해외 근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입사할 회사를 선택하시는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급여와 복리후생입니다. 네, 우리 공사는 22년 말 저희 알리오에 공시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졸 신입 사원의 초봉은 약 4,621만 원이었고요. 1인당 평균 보수는 9,371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뭐 휴양 연수 시설 이용 그리고 건강 검진 지원 이런 복지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교육 지원이 있다는 것도 우리 공사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독서 교육 등을 포함해서 국내외 장기 교육 및 파견 교육이 준비되어 있으며 업무 시간 전후를 활용한 외부 교육이나 원어민 강사 교육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드리고요. 예, 만약에 더 필요하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한국가스공사 네이버 블로그가 있는데요. 블로그를 참고하시거나 회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좀 다양한 정보들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채용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종 합격을 위해서 필기랑 면접 실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공사의 핵심 가치와 인지상을 숙지하는 것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회사건 채용하고 싶은 사람은 물론 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그런 우수한 사람이겠지만 공사에서 가장 채용하고 싶은 사람은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랑 그리고 면접을 보실 때도 본인이 공사의 핵심 가치와 인재상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사실을 잘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한국가스공사의 핵심 가치는 안전 우선, 미래 주도, 열린 사고, 소통, 협력이고요. 예, 인재상은 보시는 것처럼 가치 창조인, 책임 실천인, 융합 전문인, 협력 소통인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예비 지원자 분들께서는 이 부분 숙지하셔서 나와 어떤 부분이 가치와 부합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2023년 작년에 저희가 채용했던 저희 모집 분야입니다. 네, 우리 공사의 모집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일반직 신입 그리고 일반직 경력 그리고 별정직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중 일반직 대졸 신입은 보시는 것처럼 경영, 경제, 회계 이런 사무 직군과 기계전기, 화공 이런 기술 직군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요. 네, 일반직 경력은 여기 변호사나 안전관리처럼 공사에서 필요한 경력자를 매년 채용 계획을 수립할 때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떤 분야를 뽑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보건관리자나 선박관리자처럼 이제 특정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분야이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간 채용 계획 수립을 할 때 결정하게 됩니다. 네, 올해 채용 계획은 아직은 수립 중에 있고요.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 저희가 공고를 하지 않았는데 최대한 빨리 저희가 준비해서 공고하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올해 채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는 다른 공공기관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채용 전형 중에서 가족, 학벌, 출신지, 신체 조건, 사진 이런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완벽하게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네, 입사 지원서 작성하실 때도 뭐 나이나 학교 정보 등을 입력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추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스공사 채용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가 단계별로 채용 단계별로 이전 단계의 점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허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필기 전형의 점수가 면접 전형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필기 합격 이후에는 필기 점수가 혹시 좀 낮은 점수로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면접 전형에만 집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자분들께서는 각각의 전형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이전 전형의 미련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셋째로는 사회 형평적 채용입니다. 국가 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이런 사회 형평적 채용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우대 사항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라도 해당되는 분이 있으시면 작년 채용 공모를 통해서 본인이 해당되는 그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가점이 부여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로는 한국가스공사는 본사가 위치한 대구 경북 이전 지역 인재에 대해서 이렇게 30% 목표 비율 채용 목표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합격자가 저희가 설정한 30%에 미달하게 되면 선발 인원을 늘려서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로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대구나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셨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전체 채용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하는 총 인원에 대해 30%를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네, 모집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뭐 전기나 경영 이렇게 모집 분야별로 6명 이상을 채용할 경우에만 이제 30% 이상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우대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의 채용 지원 자격은 대졸 6급 기준으로 학력, 전공에는 제한이 없고요. 네, 작년 기준 토익 750점 수준의 어학 성적만 있으면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해서 필기 시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이제 인사규정 제5조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네, 관련 내용은 작년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채용 절차는 지원자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류, 필기,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먼저 서류 전형에서는 작년 6급 시립 기준으로 경력 사항이나 자격증 점수가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어학 성적만 충족이 된다면 전원 필기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어학만 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에서 한 100명 정도의 불합격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어학 성적의 이제 점수나 등록번호를 입사 지원할 때 잘못 기재하셔가지고 오기재로 인한 탈락 처리였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기재를 할 경우에는 이 어학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불합격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실제로 어학 성적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한 어학 점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익 750점 수준이었는데요. 네, 토익뿐만 아니라 오픽이나 토스 등 이렇게 다른 어학 성적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네, 관련 항목과 점수 환산표는 작년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합격 후에는 이렇게 필기 전형이 진행됩니다. 네, 필기 전형은 채용 인원의 2에서 5배수 정도의 인원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네, 직업 기초 능력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시험, 이렇게 NCS와 전공 시험, 추가로 인성 검사까지 하루에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성 검사 결과는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으로 인성 검사 결과가 적격한 경우에만 시험 점수가 계산이 되고요. 네, 그 점수에 따라서 고득점 순으로 순위 산출이
이루어집니다. 네, NCS는 60분 분량 객관식 50문항의 오지선다로 출제가 되었고요. 네, 의사소통, 수리, 문제해결, 자원관리, 정보 이렇게 5가지 분야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전공시험은 10분 적은 50분 분량으로 출제가 되었고 마찬가지로 객관식 50문항의 오지선다형으로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은 직업기초능력 면접과 직무수행 능력 면접, 즉 인성 면접과 전공 면접 이렇게 하루에 2가지의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인성 면접은 기존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인성검사 결과가 면접관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질의응답, 면접관분들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전공 면접은 이제 PT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당일에 임의의 주제를 제공드리는데 그 주제 과제에 대해서 제한 시간 동안 발표 자료를 만드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면접관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면접 시에도 블라인드 채용 원칙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면접관 분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자료에는 뭐 성별이나 성명, 나이, 학력 이런 개인 정보들이 절대로 제공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응시자분들은 본인의 개인 정보를 면접관분들 앞에서 말씀하시면 또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참고로 면접 날에는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어학 성적이나 이제 우대상 등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서 증빙 서류 실물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깜빡하시거나 잘못 가져오실 경우에는 당일에 제출을 못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면접을 보시더라도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공지하는 대로 잘 챙겨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정규직 채용 절차는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공사의 체험형 인턴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체험형 인턴은 단기간 동안 구직자분들에게 직무수행 능력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는 3개월 정도 인턴 기간을 3개월 인턴을 채용했었는데요. 올해 지금 아직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지금은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 인턴을 채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에 근무지가 결정되는 정규직이랑은 조금 다르게 체험형 인턴은 처음부터 근무지를 선택해서 지원하시게 됩니다. 채용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서류, 면접 순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필기 전형은 정규직이랑은 다르게 따로 없습니다. 서류에는 어학 성적이 80, 자격증 20 이렇게 들어갔고요. 2배수를 선발해서 면접 전형으로 올라갔습니다. 면접은 실제로 이제 대면 면접이 아니라 자택에서 보실 수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AI 면접으로 진행돼서 저희가 드리는 기간 안에 자택에서 시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험형 인턴도 아직 공고는 저희가 아직 하지 않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빨리 공고를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체험형 인턴을 수료할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이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수료할 경우에 정규직 채용할 때 필기 전형에서 만점 기준 1점의 가점을 부여했습니다. 1점이 좀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1점 사이에 많은 지원자분들이 응시자분들이 있으니까 또 상당히 좀 합불이 1점으로도 갈릴 수가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취합을 받았는데요. 2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직에 순환 근무가 있는지, 근무지의 고정이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요. 저희는 순환 근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근무를 한 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요. 한 군데의 근무지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시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장애인 채용에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어떤 분야를 뽑을지는 저희가 그냥 아직은 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현장에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현장에서 질문 안 하시더라도 저희 3층에서 저희가 채용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궁금하신 부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수직의 경우 최대 기사 자격증은 최대 몇 개까지 인정되나요? 네, 저희 회사는 기사 자격증 가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학 750만 넘으시면 이제 필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따로 이제 기사 가점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면접 그 PT 면접 관련해 가지고요. 예. 그 만드는 그 툴이 있을까 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저희가 실제로 면접장에서 그 발표 자료를 만드실 때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뭐 흔히 알고 계시는 한글이나 워드 이런 프로그램 사용해가지고 만드시게 됩니다. 네. 저희가 파워포인트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게 발표 자료를 만드는 느낌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그 텍스트를 잘 정리해서 한 페이지짜리의 이제 A4 용지에다가 이제 깔끔하게 문장을 구성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따로 없으시면 혹시 있으시면 저희 3층에 부스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채용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